자, 현대시 작품 분석 시간으로는 오늘이 24번째 작품인데, 자, 오늘은 너희들한테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작품인 김관식 시인의 거산호라는 작품을 가지고, 자, 오늘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 자, 늘 같은 방식의 조언이지만, 자, 우리는 지금 외적 중거라고 하는 보기가 없는 상태 속에서 지금 작품을 분석하는 거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너희가 시험장에서 80분 동안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이 작품을 독해한다고 생각하고, 자, 주어진 정보 안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주제로 읽어내야 되느냐, 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잘 학습이 된 작품이 자,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돼서 자, 그래서 시험을 보면 참 좋겠지만 자,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낯선 작품을 어떤 정보 없이 맞닥뜨리게 가능성이 크고 자, 그러한 상황이 되더라도 너희들이 그 상황을 돌파해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연습이고 이 작품을 암기해서 내용적인 요소로 남기는 수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을 남겨서 너희들의 태도로 삼아야 돼. 자, 그런 측면에서 너희들이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 자, 일단 작품 제목을 보면 거산호라고 돼 있는데 이 작품의 제목에 대해서 어떤 뭐 한자적인 정보나 이런 것도 없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희들이 작품에서 제목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어. 자, 의미를 못 찾아내도 상관없어. 자, 작품이 있기 때문에 작품에서 내용을 읽어내면 되니까. 자, 부담 갖지 말되 자, 이 거라고 하는 거 자체는 원래는 거하다. 자, 거처하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 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이 맞는 거야. 그리고 호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뭐 산에 거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도 될 수 있고, 뭐 산을 거하는 것, 자, 그리고 그 산에 대해서 화자의 태도가 좋아하는 태도, 뭐 이렇게 읽어내도 좋고, 자, 읽어낼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읽어낼 수 없다면 내용이 남아있고, 이 작품이 너희가 먼저 해봤겠지만 아주 난해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작품의 내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작품 한번 읽어볼게. 자, 나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에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나 오늘 북창을 열어. 자, 북창을 열었대. 창을 열었는데, 자, 창을 열고 나서 장거리는 등을 졌어. 자, 장거리에 대해서는 등을 지고 산에 대해서는 향했다라고 했거든. 자, 그럼 요 두 가지는 지금 화자의 어떤 태도적인 측면과 연관이 있는 건데, 자, 그러면 하나는 등을 졌고 하나는 향했대. 뭐 등을 진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상시킬 수 있는 거부의 행위, 대신 어떤 부정적인 인식. 자, 그의 반면에서 무엇을 향해 앉았다라는 말은 뭐 그것에 대한 어떤 지향이라든가, 자, 그것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이렇게 반영이 돼 있다. 자,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장거리라고 하는 이 공간과 산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의미상 대조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 자, 근데 밑에 보니까 그 대조 지점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자, 사람은 맨날 변에 쌓지만, 자,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 자, 화자가 왜 위에서 장거리는 등을 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산은 왜 향해서 앉아야 되는지, 자, 그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이유, 자, 요 이유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사람이 맨날 변에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담겨져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인식이 자, 그와 상반되게 자, 산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은 태고로부터 푸르러 왔다라고 하는 자, 태고가 아주 오래전이잖아. 그럼 아주 오래전의 시간부터 그렇게 푸르름이라고 하는 걸 이어왔다. 바꿔 말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변하지 않는 산과 자, 그 변에 쌓는 맨날 변에 쌓는 그 사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거리와 연결이 될 것이고, 자, 여기서 말하는 산은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산과 그대로 연결이 될 것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의미상의 대조를 통해서 자신이 지향하는 산에 대해서 또 자신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산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좀 더 이어서 보면 산에 대한 속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자, 고요하고 너그럽고, 자, 그렇게 수하는 데다가 라고 했는데, 이때 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가 목숨 숫자거든. 자, 그럼 문맥상 자연스럽게 좀 연결을 해보자면, 뭐 고요하게, 너그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데다가, 자, 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보옥을 갖고도 자랑하지 않는 그런 겸허한 산. 자, 옷과 같은 그런 보물을 갖고서도, 자, 충분히 자랑할 만한데, 자,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 겸허한 산. 자, 겸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우리가 겸손하다. 어떤 이런 속성으로 보면 될 건데, 자, 위에서부터 보면 사람은 맨날 변에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산의 속성, 자, 변하지 않는다는 속성과 함께, 자, 그리고 고요하면서도 너그럽고, 자, 그러면서 뭔가 겸손한 그런 속성들을 산에다가 부여를 해서 그 산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그러면 지금까지 나열한 걸 보면 어느 하나도 부정적인 속성이 하나도 없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본시 나는 이 산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평생 산을 보고 그 산을 배운다라고 했어. 자, 요 두 줄은 일단 산을 대하는 화자의 어떤 태도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다. 자, 화자는 적어도 이 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산을 통해 뭔가를 배우고 있으며 그 산을 향하는 어떤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다. 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대상이다. 자, 요 정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좀 더 보면, 자, 그 품 안에서 자라나, 자, 거기에가 또 묻히리니라고 있어. 자, 그 품 안에서 자라난다는 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산을 통해서 살아갈 것이다라는 말일 텐데, 자, 거기에 가서 또 묻힐 것이다. 자, 그럼 문맥상 거기라는 말이 그냥 나오진 않았을 거니까, 자, 이거는 문맥적으로 이어져 오는 산이 될 것이고, 자, 묻힌다라고 하는 것은 산에서 묻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죽음을 연상시키잖아. 자, 그러면 이 산이라고 하는 건 살아 있을 때뿐만이 아니고 나는 죽어서도 산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 정도로 보면 되겠지. 자, 산에 대해서 아주 애정과 애착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 자, 일단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산을 사랑하고 산을 통해 배우면 거기서 살아가겠지만, 뭐 죽고 난 다음에 나의 죽음이 나의 삶이 다하고 나면 나는 산에 가서 묻혀서 그 죽어서까지도 산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래서 나오는 표현인 것 같은데,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 자, 이것이 아하라이 뻗쳐 있어 다리를 놓는 산이다. 자, 어떤 나의 삶과, 자, 이승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삶이라고 보면 될 거고, 자, 그리고 저승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죽음이라고, 아까 전에 우리가 거기에서 묻힐 것이라고 했으니까 죽음이라 보면 될 건데, 어떤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을 이어주고 있는, 다리 놓는 것이 산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살아있을 때와 죽어서도 나는 산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맥락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이어서 보면 내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자, 너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한테만 쓰는 인칭 대명사인데, 지금 여기서 너는 문맥적으로 지금 뒤에 산하라는 말도 나왔지만 산이잖아. 자, 그러면 산을 사람처럼 표현한 거거든. 자, 이 너라고 하는 것은 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사람한테만 쓰는 말이고, 자, 그렇게 사람한테만 쓰는 말을 산에게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사람화 시켰다는 얘기인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 표현수사법으로 본다면 의인법이 쓰였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그리운 산하 이렇게 청자로 설정을 했어. 자, 물론 산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청자가 될 수는 없지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청자가 될 수는 없지만, 어떤 청자로 설정하고 자신의 어떤 가치관, 자, 그것을 바탕으로 이 산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태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너의 품이 내 고향인. 자, 산이라고 하는 것을 내 고향처럼 느끼고 있나 봐. 자, 그래서 미역치 한입하리 상긋한 그 산 냄새. 자, 우리 산에 가면 산에 어떤 고유한 냄새들 있잖아. 나도 이 냄새 참 좋아하고, 나도 이 냄새를 맡으려고 아침마다 운동하면서 산에 가는데, 자,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콩 같은 산전기를 그리며 산다. 자, 이렇게 마무리했거든. 자, 근데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린다. 이 표현은 원래 그리워하다라는 표현 자체는 전제가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지금 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을 향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을 그리워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그리워하는 대상과 함께 있지만 너무 좋아서 그 자체가 다 차지 않은 거야, 마음속에. 자, 그래서 함께 있어도 그리운 감정이 들 만큼 그런 감정이 계속해서 허기진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산을 그리면서도, 산에 있으면서도 산을 그린다라는 말은, 자, 그렇게 그리워하는 산 속에 있지만 내 마음속에 담고 싶은 감정이 너무 커서 그 자체가 다 채워지지 않는, 자, 그래서 계속 허기가 진 감정, 뭐 그런 거. 그러면 이 자체는 산에 대한 어떤 강한 애착,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표현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의미상으로는 연결이 될지 몰라도 표현면에 있어서는 역설적인 표현이 쓰여지고 있다. 자, 그래서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 같은 산전기, 이렇게 맑은 그런 산의 기운을 그리면서 산다. 이렇게 돼 있어. 뭐 작품 읽어보면 너희가 뭐 금방 느껴지겠지만, 산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를 긍정적인 인식을 투여해서 이 화자의 산에 대한 강한 애착,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작품을 가지고, 자, 우리가 외적 증거인 보기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작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일단 표면적인 화자는 드러났어. 나라고 하는 화자가 드러났는데, 자, 근데 이 작품은 화자가 중요한 시냐 내지는 대상이 중요한 시냐라고 봤을 때는 그 경계가 좀 애매한 작품인 것 같아. 뭐 화자를 중심으로 잡아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상 중심의 시다, 그 다음에 그 대상을 향하는 화자의 전제된 정서를 나타낸 시다, 뭐 이렇게 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둘 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화자를 중심으로 한번 잡아볼게. 자, 그럼 화자는 일단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라고 보면,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해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산을 향해 있는 이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 태도, 자, 그와 관련된 반응에 대한 것들은 뭐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직접적으로 드러났었고, 자,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뭔가를 배운다고도 드러났었고, 또 산을 향한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산에 대한 어떤 지향이라든가 내지는 산에 대한 어떤 소망이라든가, 자, 그래서 이 소망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뭐 산에 있으면서도, 산 속에 있으면서도 산을 그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드러났지. 어떤 허기진 감정. 그건 바꿔 말하면 어떤 강한 애착이거든. 강한 어떤 애정과 애착.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 작품의 주제를 판단해 보면, 산을 향해 있으면서 느끼는 산에 대한 사랑과, 자, 그 산에 대한 지향 내지는 뭐 산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 뭐 우리가 앞에서도 살아서도 죽어서도 산과 함께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드러났으니까 뭐 산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 자, 이렇게 잡아도 될 것 같고, 자, 또 한편으로는 대상 중심의 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화자가 그 대상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대상인 산을 보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속성을 드러냈었거든. 이 산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자, 우리가 인간과 대비를 해서 장거리와 대비를 해서 변함이 없다. 자, 사람은 맨날 변했었지만 산은 그렇게 변함이 없이 태고 때부터 풀어러 왔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고요한 성격. 자, 그리고 너그러운 성격. 어떤 포용 같은 느낌이지. 너그러움도 있었고. 자, 그러면서도 또 하나 정도 더 잡자면 우리가 뭔가를 자랑할 만한 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랑하지 않는 겸허함, 겸손함. 뭐 이런 것들이 산이 갖고 있는 속성이었어. 자, 그러면 산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 긍정, 부정 내지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는 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떠한 대상이냐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어떤 긍정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자, 그러면 이 긍정적인 대상일 때 우리 화자가 이 긍정적 대상에게 취하는 어떤 태도, 전제된 태도는 자, 이러한 속성을 예찬, 칭찬하고 싶은 것이고 나도 그러한 삶을 좀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거든. 뭐 이렇게 이 작품을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 두 가지 중 어떤 걸로 보더라도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잘못 읽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할 수 있는 그 경계에 놓여져 있는 작품이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주제를 구현하는 표현상의 특징은 한 세 가지 정도는 꼭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맨날 변해 쌓는 그런 그 가변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장거리라고 되어 있는 인간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태고 때부터 푸르러온 산, 변함이 없는 그런 어떤 불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산. 이렇게 의미적인 측면에서의 대조. 자, 그래서 어떤 대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산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아까 전에 너라고 하는 어떤 인칭대명사나 자, 사나라고 하는 그 청자로서 설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인적 표현, 비유적 표현이 쓰였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하나 더 잡자면, 자, 이것도 좀 중요한 표현일 것 같은데, 산에 있으면서도 산을 그리워한다. 원래 그리워한다라는 표현 자체는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산에 있으면서도 산을 그리워한다는 건 표현상으로서는 모순이 되는 표현이거든. 자, 우리가 그럴 때는 이것을 역설적 표현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작품은 적어도 이 세 가지의 표현상의 특징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늘 보는 단계인 이 보기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단계인데, 자, 모의고사에 출제했던 보기 하나를 가져와서 이 보기와 관련해서 보기를 먼저 봤다면 작품의 독해가 얼마나 수월했을까. 자, 요거를 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한국문학 전통 속에서 산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자연물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혼탁한 인간사로부터 분리된 곳, 그 다음에 자연의 순리나 인간이 갖춰야 될 덕목이 구현된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 지금 여기까지 보면 흔히 접할 수 있다. 우리가 창만 열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연결될 수 있고, 자, 혼탁한 인간사로부터 분리됐다. 자, 맨날 변해 쌓는 그런 인간과 분리가 된 태고 때부터 푸르러온 변함이 없는 산 연결되지. 그 다음에 자연의 순리나 인간이 갖춰야 될 덕목이 구현된 것이다. 고요하고 너그럽고 겸허하고. 지금 있잖아. 이 보기를 보고 난 다음에 작품을 봤으면 그렇게 작품 속에 나오는 구절구절들이 전부 다 보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자, 이렇게 낱개로 다 이렇게 파편처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의미 자체가 이렇게 덩어리를 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보기가 먼저 선행이 돼야만이 달라붙을 수가 있겠지. 자, 좀 더 보면 나의 화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산을 통해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사유를 하고 산에 대한 깊은 애착과 지향을 드러낸다. 자, 삶과 죽음에 관련돼서 사유하는 부분 나왔잖아. 자, 거기 가서 묻힐 것이다. 이승의 낮, 그 다음에 저승의 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보기를 먼저 봤다면 그것들을 읽어냈을 때 바로바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화자의 태도는 가난과 병고에 맞서다 삶을 마감하기 전 시인이 도달했던 정신적 경지와도 맞닿아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몇 줄 안 되는 보기인데 이 보기를 먼저 보면 우리가 작품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본 내용을 바탕으로 연결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그건 작품에서 우리가 잘 읽어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너희가 모든 시를 그렇게 긴장되는 80분 안에 정확하게 읽어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 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정보, 지금 너희가 지금 확인했지만 지금 이 보기 속에는 어느 하나도 쓸데없는 정보가 없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정보를 그대로 작품을 읽으면서 입혀가면 그 작품에 대한 어떤 이해 폭이라든가 감상의 폭이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나는 그러한 필요성을, 이 보기의 필요성을 너희들이 자꾸 반복하는 이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느꼈으면 좋겠고, 그것이 너희들의 어떤 태도화가 됐으면 좋겠어. 시험을 준비하는 태도화. 자, 그런 측면에서 보기를 또 하나 확인을 했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 작품 마무리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일단 가사 작품을 한 작품 더 할 거야. 고전 시가의 가사 작품 하나를 더 할 건데, 자, 좀 부담스럽겠지만, 자, 또 조선 정기 가사 중에서 대표적인 가사 하나가 EBS에 실려 있는데, 자, 정철의 송민곡이라는 작품이 실려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고, 자, 그에 부족한 부분들은 내가 보충 설명을 할 테니까, 자, 열심히 해놓고 난 다음에 나랑 또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고생 많이 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